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아무도 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학창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요. 중학교까지는 부산에서 졸업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거창고등학교라고 경남 거창에 있는 작은 자립형 자사고입니다. 자사고. 거기를 진학을 했었고요. 거기는 그때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학교였는데, 학교가 이제 남녀공학이고 한 학년에 2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150명, 여자가 50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였고요. 제가 거기를 진학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에 대한 기대가 좀 높으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 그때 한의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경희대를 나오셨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때 70년대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경희대 상대를 진학하셨고, 그 다음에 그 친구분은 한의대를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성적이 친구보다 더 좋았는데, 학과 선택을 이제 그분이 한의대를 하시면서 이제 한의사로서는 나름대로 뭐 성공이라기는 그렇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많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게 대학도 중요하지만 학과가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스카이캣을 보셨죠. 스카이캣을 보시면은 어떤 아버지가 막 피라미드 사가지고 집에 막 갖다 놓고 막 피라미드 막 설명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그걸 그림으로 설명하셨던 분입니다. 피라미드를 그려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는 돈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뭐 네가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그냥 일깨워 주셨어요. 현타가 온 거죠. 거의 한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냥 뭐 누구를 믿고 의지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진학을 할때 500명 정원에 한 114등 정도 했어요. 첫 시험에서. 반에서 한 10등 정도 했는데, 이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중학교 공부라는 게 의지만 있으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 막 다 풀어버리면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때는 한 전교에서 한 20 몇 등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3이 되자마자 한 전교에서 이제 10등 안에 놀면서 졸업할 때 이제 한 전교에서 한 5등 정도로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남는 게, 그때도 전교 1등이 저희 반이라서 반에서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고요. 계속 반에서 2등, 3등 했고, 전교 1등이 저희 반에 있었고, 그래서 걔 때문에 더 자극이 돼서 그런가, 오히려 저는 중학교 때는 성적이 많이 계속 수직 상승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공부를 곧잘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좀 주위에 그냥 아무 대학 고등학교 가지 말고 거창고등학교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계기도, 아버지 직장에 다른 상사분이 거창고등학교를 보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또 서울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고등학교를 희망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시험을 봐서 운 좋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험을 봐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뛰어난 애들이 선발돼서 이제 학교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그때 반에서 50명 중에서 22등인가를 했어요. 반에서. 그래서 진짜 망했다. 이제 내신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더 경이로웠던 거는 한 친구가 이제 저보고 자기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자기 성적표를 좀 봐달래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성적이 밑에가 이제 전체 50명 중에 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50분의 52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꼴등이잖아요. 근데 걔는 이제 너무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50분에 50은 1이니까 1등인가? 이렇게 걔가 그 정신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반에서 꼴찌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애인지 아냐. 저희는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그 거창 주변에 고령이라고 아주 작은 군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고령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군 단위의 한 개밖에 없는 중학교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전교 1등만 했던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교 1등만 하다가 갑자기 반에서 꼴등을 하니까 이 뭐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그 화장실에 가서 그 손톱깎이로 손을 이렇게 피를 내 가지고 혈서를 쓴 거예요. 혈서를 막 이제 열심히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 혈서를 쓰고 막 이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데, 그 야간 자율학습 때 보면은 이제 좀 나름 열심히 한다 치고 책상을 이렇게 딱 순서대로 해놨는데 그 책상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벽만 바라보면서 진짜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달이 흘러서 1학기 기말고사를 봤는데 그 친구가 50명 중에 49등을 한 거예요. 한 명을 제낀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혈서까지 쓰면서.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제 현타가 와서 그냥 공부에 손을 놓고 너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나는 그냥 놀란다, 내 인생은 이미 텄다, 막 그 정도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였고, 실제로도 이제 저희 반에서 한 5등 안에 든 애들은 거의 다 서울의 신사중학교, 뭐 국회의원 아들 아니면은 막 서울에서 강남에서 온 애들이고, 걔들은 이미 선행학습을 거의 뭐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으로 다 선행학습을 오고 와서, 그래서 제가 안 됐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진짜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진짜 그냥 고3 때 졸업할 때 반에서 한 8등까지 올렸어요. 그 정도 올리고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도 쉽진 않았다. 남들이 뭐 다 놀고 할 때 저희는 이제 뭐 아버지 말씀대로 한의대를 가야 되는데 성적은 너무 터무니없고, 그 당시에도 한의대가 되게 인기학과여 가지고 그래도 반에서 한 2, 3등은 해도 갈까 말까 할 정도의 그 커트라인이라서 사실 제가 되게 많이 좌절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을 뭐 이렇게 친구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너무 경쟁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많이 놀지도 못했고,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 명만 얘기할게요. 제 학교에 정독실이 있는데 이제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야간 자율학습 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에도 이제 어떤 여자애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화장실을 안 가요. 한 8시간 동안 거의 화장실을 안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밖에 해가 져가지고 깜깜해졌는데 불도 안 켜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불을 안 켰냐니까 자기가 불을 안 켰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책상에 스탠드도 없었고 그냥 이제 자연광을 받아서 그냥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책상에 가니까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책에 글씨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괴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걔는 진짜 뭐라 하지? 진짜 노력파예요. 걔는 IQ가 80 얼마인데 부산 애였는데 남자인데, 걔는 수학의 정석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책이 막 3단 분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책이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막 종이가 막 다 찢어지는 거야. 자, 하여튼 그런 무서운 애들을 봤는데, 그런 애들은 다 서울대를 갔습니다. 결국 뭐 재수해서 결국 다 서울대 갔고. 그래서 저는 정말 무서운 애들 많이 봤고, 그리고 뭐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서울대를 다 누구나 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리고 정말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그걸 이미 저는 알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 학교를 가서 차라리 내신을 잘 받고 선생님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차라리 공부를 했으면 학업 스트레스 없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데를 좀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건데, 오히려 이제 그 너무 치열한 데 가서 공부에 질려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사실 힘든 부분도 좀 많긴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제 대신 거기서 얻은 거는 제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자립심? 그런 거는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영상이 지금 10분이 넘어가서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끊고요. 제가 다음에 2탄으로 또 계속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안녕.